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 우선은 보면은 좋지는 않았죠. 네. 그렇지만은 종목별로는 좀 다른 양상을 띄었습니다. 일단 좀 답답한 건 있어요. 해외 주식시장하고 계속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해외 시장 보시겠습니다. 해외 시장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 신고가 계속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다우지수 역시도 신고가 행진입니다. 그렇지만은 국내 주식시장은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이 종목별로 양상이 다르기 때문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락했습니다. 주중에 좀 등락을 거듭하는 것 같아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갭으로 떠서 오르다가 그 이후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좀 불리한 입장, 그러니까 종목이 나쁘다 구성한 종목들이 나쁘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돈이 쏠리는 데 있어서 다소 좀 흥행에 실패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뜯어봐야지 되는 게 최근에 제 투자 전략을 잘 보셨다면은 사실상 지금과 같은 국면이 어떻게 보면은 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과도기적 측면,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과도기적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유동성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유동성 장세라고 봐야지 되는 근거는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테이퍼링을 구체적으로 테이퍼링을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게 당장 긴축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긴축이 아니죠. 긴축하기 전에 풀려지고 있는 유동성을 덜 풀겠다는 거거든요. 차츰차츰 유동성을 풀어놓는 거,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긴축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낮췄어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춰지자마자 시장이 또 다시 크게 안정적으로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유동성 장세라는 겁니다. 뉴욕은 아직도. 그 와중에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국내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은 국내 주식시장은 그거에 비해서는 유동성 장세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있어서는 뉴욕 증시가 일단은 지금은 분명히 더 유리하니까는 쏠림 현상이 그쪽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구성 종목에 대한 것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보고 계시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는 분명히 11월 추천주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식을 우량주를 우리가 사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드릴 때 매수를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저는 유튜브 투자 전략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왜 삼성전자냐, 이 당시 투자 전략들 보세요. 왜 꼭 삼성전자냐? 다른 종목 좋은 게 많은데.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실제로 이 당시 가장 많이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던 가격권에서 지금 그러면은 얼마만큼이나 주가가 떨어져 내려왔냐? 그닥 많이 떨어진 건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 고점에서 물린 투자자 입장에서 엄청 많이 떨어진 거지만은 지금 사실 한 10% 정도 손실인데,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들 지금 이제 지치죠. 왜냐하면 배 아파요. 뭐가 배 아플까요? 잘 나가는 종목들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많이 오르는 튀어 오르는 종목들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면은 이제는 지쳐서 그렇게 큰 손실도 아니니까 말씀드렸듯이 10% 손실, 10% 손실이 큰 게 아니고 많이 오르는 다른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배 아픈 겁니다. 그러면은 팔고
만약에 이게 손실이 30% 40%면요 못 팔아요. 그냥 물리는 거죠. 그럼 지금 물린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존버하기보다는 이동을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누군가가 받아가겠죠. 누굴까요? 중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투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문 투자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그럼 버려야 되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단타 치려고 삼성전자 하나요? 한 달 들고 있으려고 삼성전자 하나요? 1년 이상 들고 있으려고 삼성전자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은 이 11월은 삼성전자 매입하기 투자 적기라는 겁니다. 매도 보고서 계속 나오고 있고, 조건 중에서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말아야 될 조건이 없어요. 그쵸? 실적 좋게 나오는데 사업 전망은 계속 안 좋게 내면서, 근데 실제로 나오는 실적들은 좋고 매도 보고서가 나오고 가격 조정 고점 대비해서 벌써 많이 나왔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매수할 시기는 맞다는 겁니다. 이해가 딱 되시죠? 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며 하이닉스며 그 다음에 뭐 기타 다른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데 전 글로벌 인기 있는 섹터에서 좀 빠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행과 이슈몰이가 되지 않은 게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가총액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인기몰이를 할 수 있는 종목이 포진이 돼 있었으면 지수는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가요? 시가총액이 막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이거는 그나마 그 중에서 최근에 인기몰이를 하는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죠. 에코프로비엠입니다. 또 얘기 드리는데 지난달에 이어서 또 이 얘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몇 번을 추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유튜브에서 진짜 수십 번 추천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말씀드릴 때도 에코프로비엠 꼭 기억하시나요? 그래도 더 간다는 겁니다. 아직도 덜 올랐다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최근 며칠 사이에 바로 증명을 해주죠. 종목이 좋으니까, 그리고 인기몰이 할 수 있고 이슈가 될 수 있고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간다는 거예요. 50만원이 저항으로 오늘 부딪히는 모습이긴 한데 실제로 50만원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 2차 전지 관심 가지라는 얘기들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를 드렸었나 모르겠는데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 관심 가지라고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강하네요. 진짜 주목을 할 거는 지지난주 10월 22일 투자 전략입니다. 10월 22일 투자 전략 제목 기억하시나요? 내년은 오락이 주도할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 종목들 관심 갖자고. 어떤 종목들 있었죠? 딱 생각나는 것들. 그러니까 오락이라고 그래서 게임줄 얘기한 게 아니고 오락, 제작사 종목들, 엔터테인먼트 종목들, 게임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위즈역 스튜디오 기억하시죠? 어떻게 됐나요? 2주 동안에 2주 동안에 시장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슈, 인기 있고 이슈가 될 법한 종목들은 그냥 간다는 거예요. 하이브,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종목 중에서는 하이브 말씀드렸죠? 하이브 뽑아드렸죠? 하이브 오늘 보세요. 오늘 네? 상장했을 때 가격을 뛰어넘었죠, 이번 주에. 그러니까 신고가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다 신고가요. 시장은 이런데 이들 종목은 신고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게임주는 제가 최근에 펄어비스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펄어비스는 오늘은 급등을 했는데 아직은 또 신고가를 쳤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펄어비스는 계속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찌됐거나 뭐 내용들은 다른데 지금 코인 블록체인 관련돼서 위메이드가 많이 올랐죠. 위메이드 수급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펄어비스로 이동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래프톤도 나쁘진 않는데 크래프톤보다는 사실 뭐 무게감이나 실제로 펄어비스가 뭐 상장한 지도 더 됐고 그래서 저는 펄어비스가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지수가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종목들은 코스닥 지수며 코스피 지수며 전혀 상관없이 인기 있는 종목들이 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살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 종목이 왜 많냐? 저가 매수해서 들어갈 종목들은 또 중장기 투자하기에 있어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는 거죠.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카카오 최대 실적 발표했죠. 이런 종목들은 다시 시장을 주도해서 갈 거예요. 당장 오늘이냐 내일이냐 내일 모레냐 그거를 모를 뿐인 거죠.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은 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은 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좀 여유있게 지금 사서 모아야 할 종목들은 어떤 건지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지 돼요. 지금 삼성전자 안 오른다고 찡찡거리고 울어봤자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안 올라요. 왜냐하면 지금 매입 시기고 시세를 줄 시기는 아니라서. 물론 이제 이달 하순 되면은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당장 오를 종목들은 뭐냐? 당장 오를 종목도 제가 지지난주 10월 22일 날 말씀을 드린 거죠. 이슈가 되는 종목들, 당장 인기몰이 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럼 지금 또 이제 여권 야권 다 대선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관심 인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정치 관련주로 가겠죠. 그쵸?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정치 관련주에 대해서 당장 인기가 있을 건데, 그럼 그 관련주들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서 볼 차례가 된 거고, 볼 시점이 된 거고요. 뭐 단순히 투기긴 하지만 어차피 뭐 주식 투자에 투기가 포함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수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투기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종목들 보실 때 대한민국에서,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라보겠죠. 뭐 패션부터 해서 FNF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뭐 많이 오른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소재 관련 종목들, 특수 소재 관련된 종목들, 특수 소재 관련된 거는 최근 들어서 뭐 관심거리가 되는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신재생 에너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하고 관련돼서 첨단 산업과 관련돼서 엮일 수 있는 직접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특수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보세요. 당장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인기가 될 건지. 왜냐하면 시장에 수급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 관심과 수급은 있어요. 다만 눈치 보기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럼 가는 종목, 인기 있는 종목 그런 쪽으로 몰리기 마련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보는 게 맞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실적 좋은데 계속 좀 찡찡찡찡찡찡 되고 있는 종목들, 그런 쪽 지금은 그래서 정말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가 문제지 살 종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살 종목이 참 많은 그런 좋은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투자 전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